살면서 보았던 귀신들. 원래는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불 끄고 누워서 배를 긁으면서 과자 먹으며 공포 영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볼 정도로 겁도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부터 20대 중반까지 겪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죠. 가장 첫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막 끝났을 무렵입니다. 그 당시 집에서 아주 소심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입양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저는 시험이 끝났다고 제 방에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제 발밑에서 자고 있었죠. 열심히 마우스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귀를 쫑긋거리며 방안을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크르릉 하고 낮게 소리를 내더니 제 방 구석에 있는 장롱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에 굳어서 보고 있는데 그 장롱을 기준으로 1m 정도 반경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서 빙빙 돌더니 꼬리를 말고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 덩달아 무서워져서 게임이고 뭐고 저도 방 밖으로 도망 나왔죠. 밤 12시 넘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지. 강아지는 그 뒤로 구석에 콕 박혀서 꼬리 말고 떨고 있지. 무섭고 정신없어서 부모님이 들어올 때까지 강아지를 끌어안고 버텼네요. 그래도 원래 귀신을 안 믿었던 터라 금방 잊어버리고 잘 지냈어요. 여름방학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학교는 사립인문계였는데 나름 명문고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학생들을 방학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보충 수업을 만들어 등교를 시켰습니다. 방학 시작하고 얼마 뒤 장마가 가까워져 오고 습하고 꿉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발밑에는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다가 이상하게 축축하고 쌀쌀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결에 이불이라도 끌어다 덮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가위 눌림이었죠. 그 당시 무섭다기보단 신기한 느낌에 속으로 즐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한기가 몰려오더라고요. 특히 배와 옆구리 쪽에서요. 왜 이렇게 배가 시렵지?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들어 아래쪽을 보는데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팅팅 불어서 반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창백한 손들이 제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 배 위에 대여섯 개가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익사한 시체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익사한 사람들의 손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짐작은 가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그 손들이 제가 의식하고 있단 걸 깨달았는지 일순간 멈추더니 옆구리와 배를 쥐어뜯는 것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몸을 튕겨 일어났는데 다행히 가위도 풀리고 손들도 사라져서 꿈인가 보다 했습니다. 어두운 게 무서워서 방불을 켜고 배를 살펴봤는데 저 그날 기절했어요. 사람 살을 꽉 쥐었다 놓으면 손 모양으로 하얗게 되고 주변은 좀 빨갛게 되잖아요. 그 흔적이 점차 옅게 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는 별다른 변화도 없었고 곧 학교 갈 시간이라 금세 또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두 사건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즈음 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는 자리가 구석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물귀신 가위 눌림 이후로 방 한복판에 이불을 펴고 자고 있었죠. 그날은 꿈속이었습니다. 이제 막 지은 듯한 전철역이었습니다. 대리석은 아직 사람들이 몇 번 밟지 않은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전철역 여기저기 구석마다 축가 리본이 묶인 큰 화분들이 있었거든요. 꿈속에서 저는 목적지가 확실했는데 처음 가보는 역이라 상행을 타야 할지 하행을 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노선도를 보고 싶었는데 노선도는 보이지 않고 지하철역 직원도 없어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 몇 명이 개찰구 쪽으로 들어가기에 저도 따라 들어가면서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그 여자분은 듣지 못하신 건지 반응 없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셔서 어깨를 툭툭 건들며 다시 말을 붙였어요. 그제서야 여자가 쓱 돌아보더군요. 대답이 없이 제 얼굴만 빤히 보기에 다시 물어보려던 차에 갑자기 여자가 제 가슴께를 확 밀치는 바람에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어요.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절 꽉 눌러 올라타더니 왼쪽 어깨를 사정없이 물어뜯더라고요.
꿈속이었음에도 그 이빨이 어깨뼈를 긁어내는 통증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한참을 발버둥 치다가 그 여자를 밀치고 일어남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분 탓인지 어깨는 너무 아프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식은땀 범벅이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인데 다시 잠들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일찍 준비해서 학교나 가자 하는 생각에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제 왼쪽 어깨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우연이겠지. 뭔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진 거에 맞은 거겠지 하는 심정으로 방으로 다시 들어가 봤지만 방 한복판이라 아무리 난리치며 잔다고 해도 부딪힐 곳 없었고 무언가 떨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로 미친 건가? 몸이 많이 허해졌나? 엄마랑 같이 자자 그러면 들었다 하려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털어놓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최대한 잠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잠을 안 잘 수도 없었고 8시간 이상 못 자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던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2, 3일에 한 번은 기절하듯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악몽들을 꾸고 가위 눌리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잠들 때마다 꿈에서 전철역 여자 귀신이 쫓아와서 칼로 찌르고 목을 조르고 가위 눌려서 배 위에 올라가 앉아있고 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걸어다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에 흔적이 남는 꿈들은 아니었지만 너무 무서운 일을 당했던지라 진짜 귀신 입장에서는 놀리는 재미가 솔솔할 정도로 기겁하며 놀랐고 이대로 가다간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로 죽겠다 싶었죠. 그래도 다행히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임에도 학교 등교해야 한다는 서러움과 무서움으로 멘탈이 한계에 몰린 나는 변덕 꿈에서 귀신한테 쫓기다가 너무 서러워서 꿈속에서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했죠. 온몸에 귀신이 공격한 상처로 빛을 갑해놓고 도망도 안 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까 공격하던 귀신이 막 킥킥킥 비웃으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시부리면서 날 툭툭 건들고 발로 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 무섭게 고함을 지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 고함에 놀라서 울던 것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저쪽에서 하얀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걸어왔죠. 자세히 보니 우리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걸어오면서 생전에 등산하실 때 쓰시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날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내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뜰 마을년이 내 손녀를 울려. 날 괴롭히던 손길은 어느새 사라졌고 우리 할아버지만 덩그러니 남아서 내 옆에 털썩 앉으시더니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게 너무 안심이 되고 편해서 꿈속인데도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은 그 이후 꿈도 안 꾸고 정말 꿀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날 괴롭히던 귀신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현실에서 귀신을 몇 번 목격했죠. 근데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귀신을 못 본 게 아니고 봤어도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악몽의 밤은 끝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멘탈에 안정이 찾아온 뒤에야 엄마한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악몽을 꿨고 몸에도 흔적이 남았었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구해줬고 근데 엄마한테 좀 놀란 이야기를 들었죠. 엄마도 내 나이 때 17살 전후로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날 주로 괴롭히던 귀신랑 인상차기가 비슷했죠. 나 전철역에서 어깨 물어뜯었다는 그 여자. 앞머리 없는 긴 생머리에 하얀색 H라인 원피스에 회색 정장 자켓을 걸치고 까만 구두를 신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엄마도 그 당시 겪었던 악몽들의 하나같이 그 여자가 나와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나는 좀 튼튼했던지 아파서 알았던 적은 없는데 엄마는 정말 그 일이 있었을 때 심하게 알았었는데 병원도 모두 소용없어서 점집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다나 봐요. 엄마는 그 당시 멘탈 나가서 정신없던지라 잘 생각은 안 나니까 외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는 것처럼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엄마 어릴 때 악몽 꾸고 귀신 보고 그랬담서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그때 엄마가 신내림 받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엄마가 하도 아프고 죽을 똥말똥해서 무당집이니 원이 찾아다녔었는데 신내림 받아야 된다드마. 그래도 딸 자식 죽어가는 꼴 못 보겠어서 신내림 하려 했었는데 너그 엄마가 죽어도 안 한다고 버티더라. 근데 어떻게 신내림 안 받았어요? 라고 물으니 무당집은 싫다고 저라고 고집부리니 엄마을에 있던 성당에 데리고 가봤지. 거기 신부님이 아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묵주 선물 받아서 집에 왔는디 그 뒤로 멀쩡하더라. 할머니 말로는 우리 엄마가 무당되기 싫다고 아픈 와중에도 하도 고집을 부려서 성당에 갔더니 멀쩡해졌다고 그러셨죠.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한테 전말을 들은 덕분에 우리 엄마는 그 뒤로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여전히 감사하다며 기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나 엄마나 가끔 심상치 않은 꿈을 꿨을 때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뭔가 그런 성향이랑 이것저것 연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